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가장 활발하게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두 팀이 맨시티와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두 팀 간에 아주 재미있는 이적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릴리시를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입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적료가 매우 높았지만 이 선수가 맨시티에서는 너무나 좋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릴리시를 판매하면서 이적료에 대한 여유를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측면 공격수 혹은 이제 공격 라인에 대한 영입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과 뉴캐슬 이 두 팀이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그릴리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맨체스터 시티의 공신력이 매우 높은 제고원 기자의 보도였거든요. 약간 상황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공격 라인에 분명히 이제 아무래도 오도베르도 장기 부상을 당했고,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는 그렇게 폼이 좋지 못하고, 브레넌 존슨, 메디슨, 쿨루셉스키, 솔랑키 이 공격 라인으로는 토트넘이 뭔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 라인의 지금 변화가 즉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반면에 맨시티는 그릴리시를 방출하고 싶어하는 상태니까 두 팀의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토트넘 쪽의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폴 오키프가 맨시티가 그릴리시의 급여를 보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릴리시를 노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릴리시를 영입한다는 이적설이 돌았었는데 현재 그릴리시는 뉴캐슬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릴리시의 주급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홈그로운인 만큼 연봉이 비싼 선수죠. 그러니까 데브라이너, 홀란, 살라, 카세미로에 이어서 5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연봉이 높은 선수예요. 그런데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 주급이 19만 파운드거든요. 19만 파운드가 하나로 따지면 3억 5천만 원 정도인데, 그릴리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30만 파운드, 주급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릴리시의 주급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맨시티가 보조를 해줘야지만 토트넘이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맨시티도 그릴리시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적 시장에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이적 자체가 그렇게 순탄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토트넘이 그릴리시를 데려온다면 그릴리시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잘 맞는 선수냐 아니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그릴리시가 현재 맨시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 손흥민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거냐면,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도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경기장을 넓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넓게 사용하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좀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선수들이 침투를 해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고요.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올라와서 이렇게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리코 루이스까지 올라와서 세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미드필더가 올라오지 않을 때는 그바르디올이 언더래핑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구조 자체가 토트넘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움직이고, 넓게 움직일 때 풀백들이 가운데로 언더래핑을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과 어느 정도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을 넓게 쓸 때 수비수들이 끌려나가면 미드필더들이 좀 침투를 많이 하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풀백들이 올라와서 포든과 우도기가 정말 이 공간을 향해 저돌적으로 움직이는, 침투하는 선수가 누구냐에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서 그릴리시가 그럼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볼을 잡았을 때 그릴리시가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좀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에게 그릴리시가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릴리시가 맨시티가 중앙 지역의 선수들이 많이 쏠려 있을 때 상대 수비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때 그릴리시가 가장 넓은 측면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지역에 뭐 포든, 데브라이너,
아니면은 뭐 베르나르도 실바 이렇게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더더욱 상대팀 입장에서는 중앙의 공간을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 쏠리면 그릴리시에게 정말 넓은 공간이 나요. 그러면 그릴리시가 여기서 측면 지역에서 패스를 먼저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받아줬을 때 가운데에 있었던 이 선수들이 공간으로 이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릴리시가 볼을 받았을 때 포든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릴리시가 볼을 가지고 살짝 가운데로 먼저 들어가요. 이제 오히려 포든이 측면으로 빠져나갈 때 수비가 포든에게 끌려나가니까 그릴리시가 가운데 지역으로 수비를 다시 한번 쏠리게끔 만듭니다. 가운데로 그릴리시가 들어가니까 수비수들이 포든을 따라가다가 그릴리시에게 쏠리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그릴리시가 포든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포든이 측면으로 돌아뛸 때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보면요. 여기서 그릴리시가 측면에 있고 모든 선수가 가운데 쏠려 있어요. 그리고 이때 그릴리시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릴리시가 볼을 받는 순간 수비가 살짝 그릴리시에게 끌려 나오는데 이때 가운데 지역에서 포든이 침투에 들어가죠. 그러면 포든을 바라보면서 그릴리시가 패스를 찔러주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토트넘의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장면이죠.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내고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스루 패스 찔러준다. 정말 움직임 자체가 똑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장면도 그릴리시가 끌어내고 뛰어들어가는 포든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포든이 넓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장면도 보면요. 이 장면에서 이번에는 그바르디올이 왼쪽 풀백 자리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듭니다. 반대로 그릴리시는 측면으로 돌아뛰고 있죠. 그리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그릴리시에게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그릴리시가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바르디올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릴리시가 뛰어들어가는 그바르디올의 움직임을 보고 살짝 뛰어서 그바르디올에게 절묘한 패스를 공급을 하거든요. 이런 패스가 기본적으로 그릴리시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 장면도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바르디올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그바르디올이 결정적인 헤더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에서 정말 이 그릴리시의 역할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와 참 똑같아요. 이제 그릴리시의 역할을 생각을 하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요즘에 손흥민 선수 쪽으로 패스가 많이 가죠. 그러면 이제 측면으로 끌려 나오는 상대의 풀백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때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우도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도기에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공급을 하면서 우도기가 뛰어 들어가는 공간으로 손흥민의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우도기에게 본인이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패스를 뿌려준다. 아까 그릴리시가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앞쪽에 있는 뭐 그바르디올, 뭐 포든 이런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것과 동일한 역할, 그러니까 측면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릴리시가 기본적으로 이 아스톤빌라 시절부터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공격 라인에 있지만 열심히 압박을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아스톤빌라 시절보다 약간 컨디션도 좀 내려오고 이제 나이도 좀 더 들었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기동력과 전방 압박이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압박도 굉장히 부지런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스테콜로 감독의 전방 압박에도 어느 정도 얼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릴리시에게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측면에서 중앙 지역의 선수가 쏠려 있을 때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릴리시가 볼을 받고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있으면 이 공간으로 그릴리시가 패스를 그래도 뿌려주는 걸 괜찮게 해요. 그런데 맨시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볼을 받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온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1대1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1대1 돌파 능력이 그릴리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산초 같은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대1 돌파 능력이 본인이 직접 막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 이런 게 아니라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패스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오프 더 볼로 뛰어 들어가는 이런 유형의 플레이메이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릴리시도 약간 그런 유형인 거죠. 볼을 잡았을 때 1대1이 안 되니까 여기서 분명히 공간이 넓게 나왔는데 돌파가 안 되고 뒤로 볼을 접은 다음에 그대로 백패스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장면도 반대편에서 그릴리시에게 아주 좋은 공간으로 패스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릴리시가 볼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운데 지역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고 여기서 그릴리시가 그러면 1대1로 돌파가 돼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릴리시가 돌파가 안 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수비가 한 명 더 달려들면서 2대1 상황이 되고요. 여기서 볼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반대편으로 볼이 넘어왔을 때 넓은 공간이 일단 형성이 됐잖아요. 그럼 돌파가 안 돼도 슈팅을 잘 가져가는 유형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릴리시가 접고 들어가서 슈팅을 기록하는 것도 매우 좀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그릴리시가 넓은 공간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접은 다음에 슈팅을 기록했는데 이 슈팅이 떼굴떼굴 땅볼로 굴러가면서 골키퍼에게 그대로 안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토트넘의 문제가 저런 1대1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았을 때는 넓은 공간에서의 1대1도 뭐 충분히 성공을 시키는 선수였고 그리고 접고 들어와서의 슈팅의 확률도 굉장히 높은 선수였잖아요.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의 가장 좋은 수치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패스를 통해서. 그런데 1대1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최근에는 약간 약해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의 쿨루셉스키는 좀 느리고 브레논 존스는 1대1을 애초에 스피드만 빨랐지 잘 못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토트넘이 수비를 공략을 할 때 우도기와 프로 같은 선수들 혹은 뭐 메디슨, 사르 같은 선수들이 가운데에 밀집을 하니까 수비가 진짜 가운데에 많이 쏠려요. 그럼 많이 쏠릴 때 이 넓은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이 넓은 공간을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여기서의 넓은 공간으로 본인이 직접 돌파도 돼야 되고 수비가 나오기 전에 미리 돌파가 돼서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크로스도 올라가 줄 수 있어야 되는 빠르고 돌파력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릴리시가 그 역할을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 현재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측면에서의 스피드 혹은 1대1 돌파가 가능한 선수들이 클루셉스키, 존슨도 안 되고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고 이것을 이제 보완을 하고 싶은 건데 그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돌파 능력과 마무리 능력이 현재 맨시티에서 포스테콜로 감독의 그런 왼쪽 측면 공격수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그릴리시를 영입했을 때 토트넘이 볼 수 있는 효과는 그릴리시가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요것밖에 없거든요. 이 포인트밖에 사실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릴리시가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 높은 연봉을 지출하면서까지 영입할 만한 선수까지는 아니다.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뭐 폴 오키프도 그릴리시의 급여를 지불을 할 수가 없고 토트넘이 그릴리시를 영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 이 토트넘에 그릴리시가 연봉을 좀 줄이면서 온다면 포스테콜로 감독의 전술에 얼추 좀 비슷한 역할을 잘 수행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현재 연봉을 유지하면서 온다면 토트넘에게 비효율적인 영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토트넘이 측면 공격수 자리에 어떤 선수를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관심을 가질지가 아마 토트넘의 겨울 이적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